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한 거지. 맞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대1 대응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니, 근호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뭐였어? 뭐가 변하면 안 된다? 함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가 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로 직선일 때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증가냐 감소냐를 따지는 게 뭐야? 기울기였지. 그래서 직선일 때는 기울기의 부호를 따지는 거였고 직선은 기울기의 부호를 따지는 거였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2차 함수만 나오지만 뒤에 가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우게 되면 걔네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닌 무언가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증가와 감소를 따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냥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으면 걔는 1대1인 거야. 1대1인 거야. 근데 1대1 대응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뭐였어? 남는 y값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모든 y값 선택받아야 된다. 또는 수학적으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연속이라는 말은 뭐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는 오늘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유형 8번과는 조금 이제 달라요. 왜 그런 거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은 어디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얘네들은 웬만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웬만하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거의 뭐 대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애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래놓고 뭐가 있어? 경계값이 있죠. x값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정의역이 주어집니다. 또 공역이 주어져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다가 아닌 애들을 보게 되는 거야. 알겠죠? 뭔 소리냐면 잘 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계속 올라가기만 해. 그리고 만약에 얘에 대한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겠죠. 맞지?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정의역과 공역을 잘라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그래프인 거야. 근데 내가 정의역을 x는 0에서부터 x는 4까지 자를 거야. 그러면 치역은 뭐가 돼야 돼? 0부터 8까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치역을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라고 내가 써볼게. 정의역은 x는 0부터 4까지인데 y는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 자체는 또는 모든 실수일 때는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만 지금 보면 어디서부터? 0부터 8까지는 선택받아.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선택받아. 그렇지만 얘네들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y값들 또 8과 10 사이에 있는 y값들은 선택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일 때는 그냥 그래프의 형태 자체만 보면 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정의역과 공역이 정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따질 거냐?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경계값을 보시면 됩니다. 경계값을 보면 돼. 뭔 소리냐면 얘가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y가 어디서부터 어디면 얘가 1대1 대응이 될까? y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어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겠니? y가 0에서부터 8까지로 바뀌면 1대1 대응이 되겠지. 딱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면 1대1 대응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 아니야. 남는 y값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야 돼? 경계값끼리
경계값끼리 서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즉, 몇 콤마면? 0,0 또 4,8 이런 식으로 경계값끼리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들어드리면 잘 봐. 1465번에 x가 마이너스 2에서 4고 y가 마이너스 4에서 2인데 fx는 ax 플러스 b래. 그럼 a가 양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ax 플러스 b라는 애야. 그런데 지금 x값은 마이너스 2에서 4래요. 근데 y값이 마이너스 4에서 2인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건? 경계값끼리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엔 뭐가 있을 거고 y값엔 마이너스 4가 적혀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2가 적혀야 되는 거죠. 이해돼? 뭔 소린지?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몇 콤마 몇 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와 4 콤마 2를 지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테이프하면 끝나지. A, B 나오는 거죠. 반대로 A, B가 다시 기울기 A가 음수일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1467번처럼 음수일 때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반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반대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X가 0에서부터 3까지인데 Y는 1에서부터 3이래. 그럼 여긴 1이고 여긴 3이겠죠.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아, 이 그래프는 0,3과 3,1을 지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된다?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처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들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경계값끼리 어떻게 대응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됐니? 괜찮아? 그렇게 하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리게 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예외사항이 항상 있잖아. 얘가 이렇게 세 가지, 방금 내가 얘기했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세 가지는 한 100문제 중에 99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앞으로 보게 될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 그리고 여태까지 광명지역 기출만 따졌을 때는 딱 한 문제 빼고는 다 성립해. 여태까지 최근 5년치 중에. 그리고 그 딱 한 문제가 언제 나왔냐? 재작년 진성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애가, 지금 요 세 가지 조건에서 벗어나는 애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어디서 나왔었냐면 한 5년 전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러고 나서 그게 진성고로 넘어왔었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안 나왔었고,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나오면 다른 애들은 생소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니까 맞추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하필 스매싱에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딱 있습니다. 다행이죠. 뭐냐 1475번 보세요. 우리가 풀던 대로 풀어볼 거야. 잘 봐. ax제곱 플러스 b라는 애는 0부터 3까지고요. x-3이라는 애는 3부터 4까지야. 그러면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저 2차 함수는 a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a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축이 여기는 0. 얘도 마찬가지로 축이 0이 된다. 그런데 지금 0부터 3까지야.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0부터 3까지? 증가하죠. 얘는 0부터 3까지 뭐야? 감소하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봤던 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그러니까 뭐여야 돼? 아, A가 양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왜? 증가 감소가 바뀌면 안 된다며, 1대1 대응은. 여기까지 괜찮아? 아, 그럼 그래프가 0부터 3까지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는 이렇게 생겼고, 3부터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즉 4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1대1 대응이겠구나를 알 수 있겠지. 근데 잘 봐. 근데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맞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뭔진 모르겠지만 1보다 작은 값들 아니야, 전부 다? 그리고 실제로는 0 집어넣으면 여기가 b가 나오죠. 그럼 치역을 내가 이 그래프에서 치역을 뭐라고 쓸 수 있어? y를 뭐라고 쓸 수 있니? b에서 1까지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치역은, 공역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뭐여야 돼? 0과 4 사이여야 돼. 이게 0과 4 사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1부터 4 사이 어디 갔어? 없지. 선택받지 못하죠. 1부터 4까지 선택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이렇게 생기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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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의고사에. 진성고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그럼 이런 문제는 도대체 예외사항이 뭐냐? 봐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유형은 얘네들, 즉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애들이야.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1475번은 뭐야?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야. 뭐야?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그래프가. 그러면서 정의역과 공역도 정의가 돼 있죠. 맞지? 그러니까 1, 2번과 3번 유형이 합쳐진 거야. 앞에 유형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형이 합쳐진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냐면 잘 봐.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0부터 3까지가 있고 3부터 4까지가 있어. 그럼 얘부터 그려보자. x-3이라는 애는 3,0과 4,1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0부터 3 사이에 y값은, 얘들아, y값은 어떻게 생겨야 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는 지금 0에서 1까지는 선택받은 거지, y값. 근데 우리는 지금 y값은 뭐야? 0에서 4까지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는 거야? 1부터 4까지가 선택받지 못한 상황이지. 그럼 요 앞에 그래프가, 즉 0부터 3 사이가 뭐를 골라야 되는 거야? 1부터 4까지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증가감소 바뀌지. 연속도 아니죠. 근데 1대1 대응이지. 왜? 가로선 그려봐. 다 하나씩 만나죠? 그리고 여기 뚫려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가 뚫려 있는 게 중요해. 다 하나씩 만나지. 맞니? 괜찮아? 그러면서 뭐야? 남는 y값 있어 없어? 0부터 4까지 중에 선택 못 받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예외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도 1부터 4까지를 다 그릴 수 있잖아. 근데 그럼 어떻게 돼? 1에서 가로선을 그렸을 때 두 개가 만나지. 그럼 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닌 거야. 1대1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 몇과 0,4와 3,1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뭐 b가 4가 나올 거고요. 3 집어넣으시면 뭐 a도 나오겠죠. a가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라는 거.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 뭐다? 우리가 앞에 봤던 유형과 지금 보고 있는 유형이 합쳐졌을 때 뭐 경계값에 대하여 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상황에서 정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애를 가지고 우리는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계값이 없이 얘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면 당연히 불가능해. 왜? 얘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얘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1대1이 아니야 이제는.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일 땐 절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없어. 알겠죠? 근데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구간 내에서만 1대1 대응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증가감소도 바뀌고 연속도 아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일 때는 그렇게 그래프까지는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뭐 기울기를 구하든 증가감소를 구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는 꼭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호 괜찮니?
어디서? 저기 그래프 그렸을 때 저렇게 두 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래쪽에도 그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려도? 네. 그럼 얘 함수값 뭐야?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 지금 75번 문제에서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야? 0에서 4까지로 가야 되지? 음수라며. 함수값이 음수래. 응? 0에서 4까지 해서 0에서 4까지로 화살표를 쏜다고. 근데 0이 음수로 쏜다고. 0에서 4까지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응. 됐어? 76번도 볼게요. 76번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y가 b보다 크거나 같다로의 함수가 있다. 얘들아 근데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거는 우리가 봤던 75번 문제는 많이 없어. 이런 문제. 알겠죠? 이런 문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를 푸시고 그랬을 때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 주실 수 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안 풀리면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얘 보시면 또 2차 함수가 나왔고 그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생겼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2가 될 거다. 그런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a가 어디 있을지부터 보자.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그럼 a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뭐야?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a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치역은 어디서부터야?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럼 치역 y값은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지. 그게 뭐겠어? 그게 b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항상 뭘 지날 수밖에 없다? a, b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그럼 a, b 집어넣어보시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입니다. 맞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예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빼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5a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얘의 무슨 값? 얘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근호야 얘의 최대값 어디겠니? 어디서? a가 몇일 때? a가 2분의 5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왜? 축이 2분의 5니까. 축이 2분의 5니까. 그래서 a에다가 2분의 5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빈은 그 앞에 것까지는 다 봤어? 다 풀진 못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9번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볼게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 우리가 방금 했던 1대1 대응까지가 좀 어렵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는 좀 쉽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함수의 개수가 함수에서 제일 어려워. 함수 단원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거 뽑으라 그러면 함수의 개수랑 두 번째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야. 이렇게 두 가지거든.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잘 공부를 해놨으면 1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공부를 잘 해놨으면 쉽고요. 경우의 수 문제라 사실.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제대로 안 해놨으면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9번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인데 그거 설명부터 하고 갑시다. 항등함수가 뭐고 상수함수가 뭐냐. 얘는 다 한 단어로 정리가 돼. 첫 번째로 항등함수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y는 x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y는 x가 뭐야? x와 y가 같은 걸 의미하죠. 그 말은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뭐 나와? 1 나와. 2 넣으면 2 나와.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화살표를 쏘는 애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요. 맞지?
왜 1이 1로 쏘고 2가 2로 쏘니까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함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함수는 얘들아 상수라는 뜻이 뭐야? 상수라는 뜻이 뭐야?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불러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부르고 맞죠?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건 뭐야? 변하지 않는 함수라는 거야. 즉 y는 c라는 애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1을 넣어. 어디로 가? C로 가. 2를 넣어. 어디로 가? C로 가. 3을 넣어. 어디로 가? C로 가. 이런 식으로 다 하나로 몰리는 애들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방금 개념들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482번만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문제들은 굉장히 쉬워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482번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다. 근데 저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해라.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저번 시간에? 표현은 조금 달라졌는데 이런 문제.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고 그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있었어? 기억 안 나? 이런 문제? 이런 거 있었는데 fx는 2x 플러스 3이고 gx는 x제곱이야. 근데 내가 이 두 함수가 같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다른 함수지 얘는. 그치만 내가 정의역 x를 뭐라고 딱 한정을 지으면 이 둘은 같아질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푼지 기억나? 어떻게 했어? 정의역이 뭔지 모르니까 그 정의역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면 a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와 a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2a 플러스 3과 a제곱은 같을 것이다. 그럼 넘겨가지고 a 구했던 거 기억나? 똑같아. 조건만 바뀐 거야. 이번에는 fx라는 어떤 이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이번엔 뭐다? 항등함수다. 근데 정의역이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정의역 x를 a라고 정의 내려보면 항등함수니까 a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a가 나와야겠죠. 항등함수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 a여야 된다. 그럼 넘겨서 계산해보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1, 3에 마이너스니까 a는 1 또는 3이야. 또는의 의미가 뭐라고?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둘 다여도 되고 그래서 이 x는 뭐가 된다? 1이든 3이든 1, 3이든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1484번 같은 것도 앞에서 했거든? 근데 거기에 그냥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는 게 포함이 됐을 뿐이야.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484번.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박 그 네. 예정이가 있는데 맞아요, 왔었어요. 왔어요. 저 잠깐. 아 그래요? 어렵다고 막 물어봐가지고 아니, 공부하고 테스트 본다 그래. 아 있습니다. 잠깐만. 틀렸어? 볼까요? 이런 거 나오면 꼭 쓰라 그랬어. 그동안 이거 스티라 썼니? 썼어 안 썼어? 다른 방법으로 되어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 쓴 거잖아. 말 좀 들어 이놈, 말 좀 들어. 이렇게 쓰라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함수의 추론 문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사실 함수의 개수, 아까 뒤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함수의 개수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함수의 추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수의 개수 셀 때 다 이렇게 써서 직접 써서 풀 거거든. 일단은 봅시다. F는 1대1 대응이고요. G는 상수함수고요. H는 항등함수다라고 준 거야. 그럼 H는 항등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니? 그러면 H3은 3이니까 G2는 3이고 F1은 3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G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면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똑같은 걸로 가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G1은 3이에요. 근데 F2에다가 3을 곱했더니 F1이래. 맞죠? 그러면 F2에다가 F3을 다시 F2에다가 3을 곱했더니 F1이래? 근데 F1이 3인 거 우리 찾았잖아. 맞죠? 그럼 F2는 몇이다? 1이다. 근데 F는 1대1 대응이니까 3은 2로 간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집어넣으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85번은 얘들아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 지금 뭐라고 돼 있어? hx가 항등함수잖아. 그리고 정의역이 a, b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야? a 넣으면 a 나오고 b 넣으면 b 나온다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냥 a, b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단순히 연산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그 절대값 범위 나눠서 푸는 거 기억나지? 1보다 뭐 클 때 작을 때 뭐 이런 거 나눠서 풀었던 거, 그렇게 풀어야 돼서 계산이 조금 긴 문제인 거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88번 볼게요. 1488번도 지금 보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의 함수다라고 나와 있어. 맞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F는 항등함수래요. 그러니까 F는 항등함수고 요런 조건식이 나와 있는데 요런 조건식이 나왔을 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뒤에 가서도 내가 또 얘기할 거야. 함수의 개수에서 또 얘기할 건데 요런 조건식이 나오면서 헷갈리면 집어넣어. 너네가 나중에 고3 때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아마 계속 그때까지 학원 다니면 나한테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계속 확통은 내가 하고 있어서 나한테 배우게 될 건데 그때 되면 이 조건식이 더 복잡해지거든. 그리고 뒤에 가서 함수의 개수 문제에서도 이 조건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써. 이렇게 쓰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F1 더하기 G1 더하기 H1은 7인 거고, 또 F2 더하기 G2 더하기 H2는 7인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써서 5까지 가겠죠. F5 더하기 G5 더하기 H5는 7이다.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F는 무슨 함수라고 적혀 있어? F는 항등함수지. 항등함수는 뭐야? F1은 1이고 F2는 2고 쭉 가서 F5는 5겠지. 상수함수라고 적혀 있어요. G는 상수함수라는 건 일정하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럼 그 상수함수가 5라고 가정을 해봐. 5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얘도 5거든 그러면? 그럼 5 더하기 5니까 이미 7을 넘어가잖아. 그럼 얘는 몇이어야겠니? G1은 1이어야겠죠. 끝이요.
G는 전부 다 1이고 H는 그러면 얘는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직접 써보면 쉽게 풀리는데 얘를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풀려. 그래서 함수의 추론 문제, 특히 함수의 개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써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에 또 11번에 연달아서 함수의 개수 문제가 쭉 두 가지 유형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건데 두 가지 맞니?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합성함수로 넘어가는 건데 보시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함수의 개수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걸 활용을 해야 돼.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원래는 전교육 과정, 그러니까 너네 윗세대 애들은 이제 1단원이 집합명제고 2단원이 함수고 3단원이 경우의 수였어. 이렇게 했어. 원래 2학기 때가. 그러니까 함수를 배우고 경우의 수를 배웠어.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함수의 개수 문제였어.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문제는 최소 2문제씩은 매 시험마다 나왔어. 매 기말고사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경우의 수가 1학기 때로 넘어갔지. 그러면서 경우의 수에서 함수의 개수 문제가 빠졌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쉬워졌어. 전부 다. 함수의 개수 문제가 빠져서. 집합의 개수 문제가 빠졌고 명제의 참거지 뭐 이런 것도 다 빠졌잖아. 경우의 수에서. 그게 다 빠지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좀 쉬워졌어. 그치만 집합 명제에서 이제 뭐가 나왔어?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이런 거 나왔지. 맞죠?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함수의 개수 문제가 함수 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면서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함수의 개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함수의 개수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 그러니까 결론은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야 되지 얘를 그냥 무작정 함수로 접근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경우의 수, 우리가 배운 지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경우의 수에서는 우리 곱의 법칙이 있었고요. 합의 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합 있었어요. 순열은 안 합니다. 순열은 필요 없어. 순열은 몰라도 돼. 알겠죠? 순열은 몰라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언제 썼니?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예시 아무거나 불러봐. 뭐 있었어? 그러니까 뭐가 가능할 때? 동시에가 가능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옷을 입을 거야. 근데 위에 옷이 4가지가 있고 바지가 3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총 12가지. 이렇게 썼던 거죠. 그치? 그럼 합의 법칙은 뭐야? 동시에가 불가능할 때. 있었고 마지막 조합은 뭐였어? 뭐를 신경 쓰지 않고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뽑기만 할 때 였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함수에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야. 봐봐. 1, 2, 3, 4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거야. 즉 함수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야?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4개지. 1이 2로 쐈어. 그러면 2가 쏠 수 있는 거 몇 개? 또 3개라고 해. 그러니까 그러면 틀려. 그냥 함수잖아. 그러면 1이 쏜 거에다가 2도 쏠 수 있어? 없어? 없어. 쏠 수 있어. 그러니까 4가지인 거야. 그럼 얘도 4가지고 얘도 4가지야.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4, 4개를 더할까? 4, 4개를 곱할까? 4끼리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죠. 왜? 함수는 1, 2, 3, 4가 동시에 화살표를 쏘는 거야. 1이 쐈다 그래서 2가 화살표를 안 쏴? 그거 아니잖아. 맞죠? 동시에기 때문에 전체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이겠구나. 그럼 두 번째, 이번엔 1대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이 2로 쐈어. 그러니까 1은 그대로 4가지야. 근데 1대1이면 2는 2로 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가지, 2가지, 1가지로 줄어들고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를 지금 문제에서도 잘 봐. 공식처럼 적어놨잖아. 그게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공식처럼 적어놓잖아. 내가 조건 하나만 추가해도 문제 안 풀려. 공식이 아니야. 알겠죠? 그냥 얘네들 여기 10번 유형에 적혀있는 개념, 11번 유형에 적혀있는 개념은 잊어. 볼 필요도 없어. 우린 뭐로? 1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죠? 그러면
1492번 보세요. 1492번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의 함수인데 F1 더하기 F3은 10이고 얘가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우리가 내가 경우의 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조건은 그냥 조건인 거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걸 얘기했어. 일반 조건이 있고 특정 조건이 있다.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어떤 조건이 나올 거니까 그 조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조건이 있고 특정 조건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조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 뭐 1대1 대응이다. 뭐 상수 함수다. 아니면 그냥 함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냥 문제의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는 애들을 우리는 일반 조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특정 조건은 무엇이다? 특정 조건 어떤 특정 원소들 어떤 특정 대상에만 적용되는 거. 그런 조건 우리는 특정 조건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면 일반 조건과 특정 조건 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뭐부터 해라? 특정 조건부터 세고 넘어가야 된다. 당연히 아닌 문제도 있어.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사건 문제야. 여사건은 전체부터 세고 나중을 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건부터 세는 게 맞는데 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순서 자체가 반대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조건을 먼저 센다. 그럼 여기서 특정 조건은 당연히 뭐겠어? F1 더하기 F3이 10이다가 특정 조건이 되겠죠. 일반 조건은 뭐겠어? 1대1 대응인 함수다가 일반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눈으로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사실. 경우의 수를 잘한다는 게 사실 그거야. 뭐부터 시작을 할지를 알아야 경우의 수를 잘해. 알겠죠? 이제 정의 수가 또는 함수의 개수 문제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다 보면 조건이 많아져.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여러 개가 돼. 특정 조건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 조건 중에 뭐부터 풀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게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보시면 그러면 F1 더하기 F3이 10이니까 F1은 몇이고 F3은 몇이겠니? 그치. 4, 6 이거나 6, 4거나 둘 중 하나겠죠. 5는 안 되지. 1대1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럼 뭐야? 아, 두 가지 경우가 있네. 그럼 뭐 하겠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겠네. 이해가? 그래놓고 적어. 귀찮더라도 웬만하면 적고 가세요. 그냥 머리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됐는데 1이 4로 갔고 3이 6으로 갔대.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2가 갈 수 있는 거 4개. 그 다음 4가 갈 수 있는 건 3개일 거고 2개일 거고 1개이겠죠. 그래서 답은 4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왜 곱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 함수는 동시에 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이 나왔을 때 걔네들부터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94번에 다른 애들은 그냥 하면 돼. 가는 뭐니 얘들아? 1494번에서 가조건은 뭐에 대한 거야? 가조건은 1대1에 대한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 세시면 되는 거고 얘를 볼 건데 얘는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크기순이다 라고 부를 거야. 제가 뭔 뜻이냐? x1과 x2 중에 x2가 더 크면 뭔 소리야? x값이 더 클수록 이 말이야. 알겠지? 이 표현 x1과 x2 중에 x2가 더 크다 이면 즉 x값이 클수록 f2의 x1 또 f2의 x2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말은 y값이 더 크다. 무슨 소리인지 얘가 x값이 클수록 y값이 더 커진다. 즉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라는 표현이고 만약에 내가 이 부등식을 반대로 바꾸면 무슨 함수로 바뀌느냐? 감소함수다로 바뀌는데 우리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경우의 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크기순으로 배열하겠다가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F1보다 F2가 더 커야 돼. 또 F2보다 F3이 더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도 있겠지? F3이 F2보다 작아야 돼.
또 F2가 F1보다 작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왜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냐? 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배열이 한 가지지. 얘도 어차피 배열이 한 가지죠. 증가든 감소든. 그럼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순서만 달라지는 거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를 적용시켜 볼게요.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화살표를 쏘겠대. 근데 점점점 커져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쏴야 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쏴야 돼? 마이너스 1로. 0은 어디로 쏴야 돼? 0으로. 1은 어디로 쏴야 돼? 1로. 그러니까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내가 풀어줄 문제가 좀 많은데 다 풀 수는 없고 1496번 볼게요. 1496번 얘들아 정신 차리고 1496번 봅시다. 1496번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인 건데 가조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은 1이다. 그러니까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는 뿔마 1이다. 이 소리겠지. 그 다음 두 번째 x가 양수면 fx도 양수다. 그러면 1, 2, 3, 4는 1, 2, 3, 4로 쏜다 라는 소리야. 그럼 잘 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4에서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거야. 그러면 잘 봐. 얘는 모든 원소에 다 적용되는 거지. 얘는 양수 쪽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음수 쪽에 걸리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 가조건밖에 없지. 양수 쪽에 걸리는 조건은 가나 조건이 다 걸리지. 그러면 얘부터 세는 거야. 조건이 많이 걸리는 애부터. 조건이 여러 개면. 알겠어? 이게 나중에 확통에서도 쓰여 얘들아. 알아둬야 돼.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겹치는 것부터 보는 거야. 여러 조건이 겹치는 애들부터. 그러니까 양수 쪽부터 볼 거야. 잘 봐. 1이 쏠 수 있는 건 몇 개야? 4개지. 양수 쪽으로만 쏠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3으로 쐈어. 그럼 그 다음을 뭘 봐야겠니? 1이 3으로 쐈어. 1이 3이야. 그러면 F-1은? F-1은 몇이어야 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절대값 3 플러스 F-1은 몇인 거야?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4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치? 그럼 1이 3으로 쐈으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쏘겠네? 둘 중 하나, 즉 선택지가 2개겠네. 묶이는 거죠? 또 2가 이번에 어디로 쏠까? 2가 쏠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야. 그럼 2가 2가 4로 쐈어. 그럼 이번에는 4 플러스 F-2의 절대값이 1인 거야. 그럼 F-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겠죠? 맞지?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잘 봐. 뭔가 이상해야 돼, 여기까지 오면서. 잘 봐. 1이 3으로 쐈어. 그랬을 때 얘는 2가지야. 근데 2가 4로 쐈더니 얘의 선택지 몇 가지야? 1가지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얘로 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 2가지겠지. 맞아? 지금 1대1 아니야 얘들아. 아무렇게나 막 쏴도 돼. 2가지겠지. 그러니까 뭐야? 앞에서 뭘 고르냐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지지. 앞에서 뭘 선택하냐, 즉 양수가 뭐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음수가 고를 수 있는 애가 달라져. 경우의 수에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앞에의 선택에 따라서 뒤에의 선택지가 달라지고 그 개수가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풀라 그랬어?
기억이 잘 안 나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또 나와. 알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능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의 선택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지고 그 개수까지도 달라진다.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거를 수형도를 그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있어 보이게 수형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뭐냐면 직접 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1을 골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고를 수 있는 건 뭐가 있니? 1이 1을 골랐다라고 쳐봐. 그러니까 얘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뭘 고를 수 있어? 마이너스 1은 뭘 고를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고를 수 있죠. 맞지? 만약에 1이 2를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2가 마이너스 1이 뭐를 고를 수 있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을 고를 수 있어. 맞죠? 세 번째로 만약에 1이 3을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뭘 고를 수 있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를 고를 수 있죠. 그럼 절대값이었을 때 1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이 4를 골랐다라고 쳐봐. 그러면 뭐를 고를 수 있어? 마이너스 3을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4개인 거야? 몇 개인 거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야. 그때부터. 묶이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고를 수 있는 건 이 6개 중에 하나. 마이너스 2와 2가 고를 수 있는 건 이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나요? 그러면 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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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니까 답은 6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니?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 거지만 너네가 경우의 수를 풀든 함수를 풀든 뭘 풀든 간에 우리 요런 거 집합에서도 요런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순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관계가 생기지. 이게 뭐였어? 쌍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a가 들어가면 뭐 9-a가 들어간다 이런 거 쌍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그럼 어떻게 했어? 뭐와 뭐가 쌍을 이룰지를 생각해 두고 그 다음에 배열하던 거 기억나죠? 집합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얘야. 1498번 힘들어? 어렵지 너무 오늘 내용 자체가 어렵죠. 내가 철상권에서 이거 수업 나갔는데 하루에 유형 3개 했어. 하루에 유형 3개 하고 끝났거든? 근데 이제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주지. 그러니까 설명이 길고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죠. 아무튼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그럼 1498번에도 다 조건 봐봐. 다 조건 A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9-A는 들어간다. 어디에? 요 집합에. 그럼 요 집합이 뭔지 적어보자. X가 A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A는 1, 2, 3, 4라는 집합이야. 맞죠? 그러니까 X는 뭐야? 1, 2, 3, 4라는 조건인 거야.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F1, F2, F3, F4라는 집합인 거예요. 이 집합은.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간대? 얘가 들어간대. 뭐에 대하여?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즉 모든 A에 대하여. 그럼 또 A에다가 적어봐. 9-F1 9-F2 9-F3 9-F4라는 애가 있다. 근데 걔네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소리야.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돼 있니? F1은 1이다라고 돼 있죠. 맞죠?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몇이야? 8이지. 근데 이 8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요 셋 중에 하나가 8이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F2, F3, F4 중에 하나는 8이어야 되잖아.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8이라고 해봐. 8이라고 해봐. 그러면 써볼게. 1, 2, 3, 4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건데 지금 얘가 1로 갔고 얘가 8로 갔어.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지금 가족권에 1대1이라고 나와 있어. 맞지?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맞죠? 얘가 갈 수 있는 거 6개야. 곱하기 6 이렇게 쓸게. 그러면 얘가 4로 갔다라고 치면 F4는 어디로 가야 돼? F3이 4라고 치면 얘는 5일 거니까 5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 뭐밖에 없어? 얘가 5여야겠죠. 또 얘네들끼리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이렇게 6, 3, 18이 답인 거예요. 됐니?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해석해서 한 가지씩 세주시는 문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번의 함수의 개수라고 또 등장하는데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크기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순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1500번 볼게요. 아니 요즘 이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그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엔 어떻게 해야 대학 입시에 유리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되게 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고1에 좌태생이 엄청 많죠. 운상고도 많니? 지금 충영고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처음 시작할 때 190 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85명으로 줄었대. 그게 되게 많죠. 이제 고1 자퇴생이 되게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3인데 이제 예비 고1 애들 얘네들이 둘로 갈린대. 뭐가 갈리느냐, 이제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대학을 잘 가려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려면 1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1등급을 받기 쉬운 고등학교를 찾거나 쉬운 고등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있고 반대로 일반고를 가서 내가 그냥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못 받을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쉬운 데를 가면 실수로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아예 특목고로 틀어. 그런데 그 특목고가 봐봐, 생각을 해봐. 너네가 일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상고를 가서 1등급을 받을 자신이 없는 학생이야, 만약에. 근데 그 학생이 특목고를 써.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목고 중에 미달을 찾아. 그게 외고야. 보통 문과 계열의 학교들 외고. 그리고 경기도가 땅이 넓잖아. 고등학교는 무조건 경기도 내에서 가야 되거든, 중학교를 경기도에서 나왔으면. 근데 경기도가 땅덩어리가 넓잖아. 서울이 이렇게 있고 경기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 요 경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외고가 있는데 자사고는 미달이 안 나. 왜냐면 그 지역 애들이 다 가거든. 그 지역이 다 커버가 되거든. 근데 이제 외고는 특히 미달이 엄청 많이 나. 그래서 요즘은 그 미달 나는 외고를 찾아서 가는 예비고1 애들이 생긴대요. 많이 요즘 나오고 있대. 아무튼 그런데 그 막 내신이 200점 만점에 막 170점 이런데 외고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신 막 B도 많고 막 그런데 외고를 가. 왜? 미달이니까 그냥 쓰면 돼. 그냥 쓰면 붙어.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요즘. 근데 이제 내가 예상해보건데 그렇게 해서 가면 결국 그 고1 자퇴생이 되지 않나. 적응 못할 거니까 고1 자퇴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요즘 그렇대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중학생 아는 동생이 있거나 뭐 집에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동생이 한 명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저 고등학교는 그냥 광명 지역은 다 거기고 그냥 집 가까운 데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열심히 따서 대학을 가는 거고, 그리고 뭐 1등급 한두 개 안 나왔다고 해서 너네 대학이 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등급에 맞춰서 눈을 낮추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꾸 이제 눈만 높이고 현실과는 다르게 살지 마시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주변에. 알겠죠? 이상한 헛소문만 듣고 딴짓 하지 말고. 아무튼 봅시다. 1500번.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거 아까 했던 거죠?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 증가함수다. 라는 거고 얘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함수의 개수 문제에서는. 그럼 써볼게.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화살표를 쏠 건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자. 1은 어디로 써야 돼? 여기서 1은 무조건 1로 써야 될까? 왜? 왜 아니야? 2로 써도 나머지 애들 갈 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크기 순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생각해야 돼. 점점점 커져. 그럼 F1과 F2가 같을 수 있을까? F3과 F4가 같을 수 있을까? 없지.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1대1이라고 불러. 맞죠? 그러니까 크기수는 커지든 작아지든 크기수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뭐든 간에 크기수는 일단 1대1이야.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 1, 2, 3, 4가 1, 2, 3, 4, 5, 6 중에 하나씩 골라서 갈 거야. 그럼 몇 개를 고르겠어, 총? 4개를 고르겠지. 각각 하나씩 고를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숫자를 셀 수 있어요. 각각 하나씩 고를 거니까 총 4개를 고르겠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 6개. 그 중에 몇 개를 골라? 4개를 골라. 그러니까 크기수는 1대1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을 먼저 해. 조합이라는 게 뭐야? 일단 뽑는 거야. 일단 뽑는 거 6개 중에 4개를 뽑았어. 내가 2, 3, 5, 6을 뽑았어. 그럼 이제 1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2는 3, 3은 5, 4는 6이겠죠. 배열은 몇 가지? 한 가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6C4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위의 개념에 크기수는 C, 조합으로 풀어라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지. 왜? 크기순이 둘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 1502번. 요거 어떻게 풀 거야? 3개의 크기순이고 3개의 크기순이니까 뭐 6이어야 자연수니까 6C3, 6C3 뭐 이렇게 할 거야? 공식처럼?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그려봐야 된다고. 함수를 그려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금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에서 지금 y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으로 화살표를 쏘겠다. 근데 그 상황에 F1은 4고요. F4는 9다. 그랬을 때 F1, F2, F3 순서고 반대로 F4, F5, F6 순서다. 그런데 얘가 뭐다? 4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은 뭐야? 2와 3은 4보다 큰 걸로 화살표를 쏠 거야. 근데 지금 1대1이라는 말 없어. 맞지? 1대1이라는 말 없어요. 그러면 2와 3은 크기순이죠. 그치?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다시 2,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4보다 큰 쪽으로니까 어디로 가야 돼? 5, 6, 7, 8, 9, 10 중에 골라서 가겠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 중에 몇 개를 골라가? 2개를 골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크기수는 조합을 활용해서 풀겠다라는 건 있어야 돼. 그치만 문제를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조합을 활용해서 푸는데 어떻게 풀지는 써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4는 9로 정해져 있어. 그럼 얘네들은 9보다 작아야 돼. 그럼 9보다 작은 거니까 5와 6은 어디로 쏘는 거야? 9보다 작은 얘네들로 쏘는 거죠. 몇 개? 몇 개? 8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1503번을 풀어줄 거고 1504번도 풀어줄 건데 1503번과 1504번을 일단은 같은 풀이 방법으로 보여줄 거야. 그런데 이게 같은 풀이로 보여주는 이유가 같은 풀이를 2번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똑같은 걸 한 번 더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1503번부터 볼게요. A, B, C, D, E, F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건 지금 우리 치역 공역 5개지? 그 중에 몇 개만 선택받는다? 2개만 선택받아. 그럼 일단 5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되겠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O, C, E. 그러니까 내가 2와 4를 골랐어. 그러면 A, B, C, D, E, F는 2와 4 중에 가야 돼.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B 몇 개? 2개. C 2개, D 2개지. 다 2개씩 있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답이 안 나와요. 2의 6제곱 하면 88에 64고 5C가 10이니까 640이 답이어야 되는데 답은 정확히 따지면은 얘예요. 얘 2번 620이 나와요. 왜 그럴까? 어디서 틀렸을까? 치역 2개 골랐고 나머지 X 6개를 2개로 그냥 다 화살표를 썼어. 다 이식하면은 그치? 다둘 중 하나만 고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치역의 원소가 2개라는 건 2와 4가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A가 2로 가고 B가 2로 가고 C 2로 가고 D 2로 가고 E 2로 가고 F 2로 가면 4 선택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마찬가지로 전부 다 4로 가면 선택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서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역의 원소가 2개니까 2개 골라놓고 함수 만드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중에 원소가 1개짜리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치역이 1개인 거 하나로 몰리는 것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2를 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한번 1504번을 풀어볼게. 잘 봐. 지금 이 문제 1504번 문제는 공역과 치역이 같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1, 2, 3, 4가 공역이기 때문에 치역도 1, 2, 3, 4라는 소리고 그 말은 뭔 소리냐? 그 말은 뭔 소리냐? 1, 2, 3, 4가 전부 다 선택받는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 방금 치역의 원소가 2개일 때 어떻게 했어? 2의 6제곱에서 2를 뺐지. 아닌 경우를 뺐죠. 그걸 우린 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그럼 치역이 4개, 1, 2, 3, 4가 전부 다 선택받는다. 그러면 1, 2, 3, 4, 5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건데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 거니까 4의 5제곱개겠죠. 각각 4개씩 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빼겠다. 뭐를? 치역과 공역이 다른 거. 즉 치역이 4개. 즉 4개가 다 선택받지 않는 거를 빼겠다. 그럼 뭐가 있겠어? 치역이 3개일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치역이 2개일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치역이 1개일 때가 있을 것이다. 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치역이 1개인 건 몇 개겠어? 4개겠지. 1로 몰리는 거, 2로 몰리는 거, 3으로 몰리는 거, 4로 몰리는 거. 그럼 두 번째, 치역이 2개인 거는 우리 앞에서 봤어. 앞에서 본 거 어떻게 하는 거야? 4개 중에 2개를 골라. 요 4개 중에 선택받을 2개 내가 2와 3을 골랐어. 그러면 1, 2, 3, 4, 5는 2와 3으로 화살표를 쏴야 돼. 그러니까 뭐야? 2의 5제곱인데 거기서 2를 빼야 된다고. 2와 3으로 몰리는 경우를. 여기까진 괜찮아. 얘가 문제야. 왜? 얘가 왜 문제일까? 봐. 4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내가 2, 3, 4를 골랐어. 그러면 1, 2, 3, 4, 5는 2, 3, 4로 화살표를 쏘겠죠? 그치? 그럼 뭐야? 3의 5제곱이 됩니다. 맞죠? 근데 그 3의 5제곱 안에는 뭐가 있어? 치역의 원소가 3개가 아닌 거 있잖아. 지금 얘네 3개가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럼 그걸 빼줘야 된다고. 근데 치역이 3개니까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어. 왜? 치역의 원소가 2개만 선택받았을 때, 치역의 원소가 1개만 선택받았을 때를 빼줘야 돼요. 계산을. 근데 우리 경우에서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여사건을 왜 써? 여사건 왜 하는 거야? 응? 우리는 여사건 왜 하니? 전체에서 빼는 거 우리 여사건이라고 부르잖아? 여사건 왜 하는 거야? 그치? 이런 거 내가 수업 때 이런 예시 한번 들었었어요. 너네 운상고 학생들을 내가 전부 다 모아. 그래서 내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인지 세고 싶어. 근데 전체는 300명이래. 근데 딱 봐도 여자가 많아.
그럼 누구 세면 돼? 남자 세면 되잖아. 당연한 논리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런 거야. 딱 봐도 여자가 많아. 근데 여자일 일이 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반대 상황이 딱 봐도 더 많은데 그 반대 상황을 해서 전체에서 빼겠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 맞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1, 2, 3, 4, 5에서 1, 2, 3, 4로 화살표로 쏠 건데 도대체 어떻게 쏠 거냐는 거야. 다 선택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x가 5개야. 그럼 걔네들은 분명히 함수기 때문에 하나의 y값들을 고르게 될 거야. 각각. 그럼 우리는 총 몇 개의 y값을 골라? 중복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y값을 고르게 되겠죠. 1이 뭔가 고를 거고 2가 뭔가 고를 거고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y값을 선택하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1, 2, 3, 4를 한 번씩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5개 고를 거잖아. 그럼 중복은 몇 개 생겨? 딱 하나만 생기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니? 그거야. 다 한 번씩은 1도 한 번, 2도 한 번, 3도 한 번, 4도 한 번씩은 선택받을 거야. 근데 그 4개 중에 무언가는 2번 선택받는 거야. 맞지? 이해가? 걔만 다르죠, 조건이. 다 나머지 애들은 한 번씩 선택받을 건데 저 4개 중 하나는 2번 선택받을 거야. 걔만 다르잖아. 그럼 걔부터 하라고. 어떻게?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뭘 고른 거야? 그치? 내가 만약에 4를 골랐어? 그럼 얘는 몇 번 선택받는 거야? 2번 선택받는 거야. 누구한테 선택받을 건데? 얘는 2번 선택받을 건데 누구한테 선택받을 건데? 그치?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5개 중에 내가 3과 2를 골랐으면 이렇게 쏘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 4, 5는 1, 2, 3으로 화살표를 쏘겠죠. 각각 하나씩 1대 1로. 그럼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1개가 되겠네요. 얘를 우리 뭐 3팩토리얼이라고도 얘기했었죠, 전에? 답이에요. 어려워. 근데 내가 이게 어려우니까 한 가지 얘기해주면 치역이 3개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해. 3개까지는. 치역이 2개나 3개까지는. 왜냐면 여사건이 몇 개 없거든. 그런데 지금처럼 치역이 4개를 넘어서잖아? 4개부터는 그냥 세는 게 더 편해. 왜? 여사건이 더 많아지거든. 보통 그래요. 보통. 알겠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좀 이상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해. 저 x값이 지금 1, 2, 3, 4, 5잖아. 근데 만약에 x값이 1부터 10까지야. 그러면 이거 직접 절대 못 구해. 너무 숫자가 커져. 직접 구하려면. 알겠지?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단위 자체가 만 단위로 달라져. 말이 안 돼. 문제 자체 성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상하면 그렇게 낼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치역의 원소가 3개까지는 여사건으로 푸시는 게 편하고요. 4개부터는 그냥 직접 구하는 게 편하다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우리가 3학년 때 확통해서 또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레벨 2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5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런 거 조건식 나오면 그냥 숫자 집어넣어보라고. P가 소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P에다가 2, 3, 5, 7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A, B가 뭐 B의 약수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A가 B의 약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A에 1과 2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 넣어서 조건식 찾아서 조건 많은 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합성함수가 나와요. 합성함수가 나오는데 오늘 어차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문제도 아마 많이 못 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합성함수 개념 설명하고 앞부분에 합성함수의 함수값 또는 뭐 이 정도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전에 여름방학 때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합성함수는 뭐다 예시 들어줬었는데 근호야 기억나니? 오! 어떻게 알았어? 기억나?
비행기 경유하는 거를 예시로 들었어요. 똑같아. 합성함수랑 비행기 경유하는 거 똑같아. 그럼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한국에서 미국을 갈 거야. 근데 그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갈 거야. 근데 미국 지도 보면 이렇게 되게 옆으로 땅덩어리가 넓잖아. 그치? 그럼 워싱턴은 여기 있어. 동부라고 해. 동부. 여기 있어. 근데 한국에서 여기까지 바로 가려면 한 16시간을 타야 돼. 비행기를. 많게는 18시간을 타야 돼. 그러니까 바로 가기 힘들겠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경유를 해서 갈 거야. 근데 그 경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데 중간에 가다 보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가다 보면 요쯤에 괌이 있어요. 사실 괌은 미국보다 한국에 더 가까워. 미국이랑 되게 멀어. 괌은. 한국에서는 비행기 타면 6시간 정도면 가. 미국보다 더 멀어. 워싱턴에서 괌까지가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걸려요. 근데 미국이야. 무튼 그런데 괌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이제 하와이가 나오고요. 쭉 가다 보면. 그 다음 또 쭉 가다 보면 여기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얘도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LA에서 워싱턴까지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한 나라인데. 무튼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미국을 가는 그 사이에 어딘가를 찍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머니까. 바로 갈 수 없으니까. 그 개념이 합성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데 여길 찍든 여길 찍든 여길 찍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합성함수는 중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간 과정은 어딜 거치도 상관없어.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다 찍고 가도 돼. 괌 가서 하루 놀고 또 하와이 가서 하루 놀고 또 LA 가서 하루 놀고 그럼 워싱턴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으면 결론만 더 나가면 되거든. 결론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괌을 가겠다. 그리고 괌에서 워싱턴을 가겠다. 또는 한국에서 하와이를 가겠다. 하와이에서 이렇게 가겠다. 또는 한국에서 LA를 갔다가 LA에서 워싱턴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함수로 바꿔보면 F라는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야. 그런데 내가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필요해. X에서 출발해서 Z로 끝나는 함수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둘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어떻게 돼?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가는 우리 명제에서 배운 3단론법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결론은 뭐가 된다? 아,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하겠다. 즉 이런 식으로 이어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F가 앞에 있고 G가 뒤에 있으니까 F부터 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항상 G를 앞에다가 쓰고 F를 뒤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F부터 할 거면. 그 이유가 뭐야? 보통 우리가 함수를 뒤에다가 X를 쓰지. 그래서 X를 가까운 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항상 함수를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본다 생각하면 돼. X부터. X쪽부터 봐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쓴다? F 먼저 하고 G를 하겠다. 그러면 F를 뒤에다 쓰고 G를 앞에다 쓰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얘가 합성 기호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느냐? G 합성 FX 이런 식으로도 써요. FX 자체를 G에다가 집어넣겠다. 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우리 보통 FX는 Y 이렇게 쓰지? 그치? 그럼 얘와 이거랑 같은 말이야. GY. G에다가 Y를 집어넣겠다. 그럼 Z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여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러면 X에서 Z로의 함수가 완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집합부터 한번 복습하자. 집합의 조건 뭐 있었어? 이 함수, 이 어떤 모임이 집합이다 아니다? 뭐였다? 조건이 명확해야 된다.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명제는 참거짓이 명확해야 된다. 함수는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오고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연결 지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는데 한국에서 하와이 가는 거 예약하고 LA에서 워싱턴 가는 거 예약했어. 연결되냐고. 나 국제를 이해야 되는 거야. 여권상으로는 난 이미 워싱턴에 가 있는 거야. 다 예변했으니까 그렇게.
근데 난 하와이에 표류하고 있는 거야. 그럼 국제비가 되는 거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연결 지을 수 없다고. 그럼 그 연결 짓는 조건이 뭐야?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 얘를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불러. 화살표를 받은 애들. 얘를 뭐라고 불러? 정역이라고 불러. 왜? 화살표를 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돼. 완벽하게 같을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줄게. 1, 2, 3에서 2, 3, 4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고 2, 3, 4, 5에서 A, B, C, D, E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얘가 F 가고 얘가 H 이렇게.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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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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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얘 Y가 얘와 달라. 그치만 얘가 요 안에 있긴 하지. 그러면 연결 지어보는 거야. 1이 3으로 갔어. 그 다음에 3이 어디로 가? A로 가지. 그럼 1은 어디로 가는 거야? A로 이렇게 적는 거야. 시작과 끝만 적으면 돼, 함수는 항상. 2가 4로 갔어. 근데 4가 C로 가네? 그럼 어떻게 돼? 2가 C로 가네? 마지막 3이 2로 갔고 2가 B로 가니까 3은 어디로 가네? B로 가네. 아, 1, 2, 3이 그러면 A, C, B로 각각 가네? 하나씩 화살표를 쏘잖아. 쏘면 된 거야, 함수는. 그럼 합성함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같진 않아도 돼. 포함만 되면 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유형 12번에 나오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 근데 F가 먼저 하고 G를 뒤에 하잖아. 그래서 이 함수식에서 우리 이 밖에 있는 거를 겉함수라고 부르고 이 안에 있는 거 속함수라고 불러.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 그 말이 없어, 사실. 없고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3학년 때 미적분 2를 배우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미적분 2에서도 이제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을 건데 무튼 근데 우리끼리 그냥 부릅시다. 보기 편하잖아. 안에 있는 거 속함수, 겉에 있는 거 겉함수. 그럼 속함수 먼저, 그 다음 겉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들어있으면 된다. 그럼 이 한번 볼게요. 1506번 한번 볼게요. 1506번에 fx, gx, hx가 각각 있는데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 각각 fx와 fx, gx, hx의 치역을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결국 얘네들의 치역을 알아야 되니까 치역을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치역은 y의 또는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이라고.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이야. 그럼 잘 봐. 얘 x야. y의 최대값 뭐야? y의 최대값 1이고 최소값 0이죠. 그냥 y는 x니까 사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거든. 그러니까 2에서 최대 0에서 최소야. 그럼 2 넣었을 때 몇 나오고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0 넣었을 때 뭐 나온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x세제곱이라는 애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너네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x세제곱은. 그러니까 x세제곱은 무조건 증가함수야. 그래서 3 넣었을 때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값이야. 그래서 hx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1에서 27까지 이렇게 돼. 맞죠? 근데 여기 x값 한번 적어볼게. fx의 x값은 0에서 1이고요. gx의 x값은 0에서 2고요. hx의 x값은 마이너스 1에서 3이야. 그럼 잘 봐. 1번 얘부터라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순서가 항상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맞지? 치역을 정의역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함수에 집어넣는 건 항상 x. 항상 정의역. 알겠지? 함수에 집어넣겠다는 정의역이야. 그럼 얘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있어.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됩니다. F를 G에다 집어넣을 거야. F를 G에다 집어넣을 거야. 돼, 안 돼?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포함돼 있죠? 됩니다. 3번째, H를 F에 집어넣을 거야. H를 F에 집어넣을 거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3번이 답이야.
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볼게요. G를 H에다 넣을 거야. G를 H에 넣을 거야.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되는 거고. 마지막 얘 F를 G에다 집어넣고 F를 G에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G를 F에다가 G를 H에다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좀만 정신 차리고 볼게요. 그 다음 유형에 합성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호야 함수값 어떻게 구해? 그치? 그게 답이야. 그럼 합성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할까? 대입해.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4를 어디다 집어넣어? G에다 집어넣어. 뭐 나오니? 4 집어넣어요. 4, 4, 16에 2분의니까 8-2니까 6 나오죠. 그걸 다시 한번 집어넣어. 6 어디다 집어넣어? 6 여기다 집어넣죠. 그치? 그럼 6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8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7. 두 번째도 볼게요. 2를 F에다 집어넣어. 2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뭐 나와? 2 나와. 2를 다시 한번 G에다 집어넣어. 이번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뭐 나와? 0 나오죠. 답은 마이너스 7. 끝이에요. 어려워? 함수의 함수값은 합성함수든 역함수든 뒤에 가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함수값은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함수값이야. 두면 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1511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너네 이게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너네가 가장 먼저 배우는 함수의 형태는 요런 애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2라고 적으면 1 넣었을 때 3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는 요런 게 이제 함수다. 가장 먼저 배우는 수학을 배우면서.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뀐 것 뿐이다. 여기에 플러스 2가 아니라 F라는 애가 적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온다. 즉 Y는 FX다 라는 함수식이 생긴 것 뿐이지 이 형태는 다 바뀌지 않거든. 근데 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뭔가 들어와. 그럼 뭔가 나와. 그러면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달라지겠지. 맞아? 쉽게 얘기하면 좀 더러울 수 있지만 근호야 너가 뭘 먹냐에 따라서 뭘 싸는지는 달라지잖아. 그치? 너가 막 엄청 매운 걸 먹었어. 그럼 속 아프다고 또 뛰쳐나가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지는 달라져. 근데 뭘 먹냐에 따라서 근호가 달라져? 근호는 풀을 먹으면 소가 되는 거야? 고기를 먹으면 짐승이 되는 거고?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F라는 애는 그대로 있고 또는 G라는 애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잘 봐. 지금 F 합성 GX래. 이 말이 뭐야? GX를 F에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야. 근데 GX가 얘야. 얘를 F에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야.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에다가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2분의 1 X 플러스 5가 나왔다. 그런데 F5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F에다가 5를 집어넣고 싶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야? X에다 5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틀리는 거야. F5가 X가 5일 때야? 뭐가 5일 때야? 지금 F에 들어온 게 뭐야? X야? F에 들어온 게 뭐야? 얘가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온 거야. 얘가 온 거야. 또 F2는 뭔 소리야? 얘가 2인 거야. 5가 아니라. 맞아? 맞니? 그래서 넘겨보시면 15고요. 넘기면 13이고요. X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어보시면 F5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는 넘기면 6이고요. 넘기면 4고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F2는 3이다가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답이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2분의 6,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둘을 더하시면 이런 식으로 뭘 들어왔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져. 근데 F라는 애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F5라는 건 얘가 5라는 거다. 절대 X에다 5를 집어넣는 게 아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해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함수는 fx의 형태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저렇게 생기면 x에다 그냥 5를 집어넣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합성함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닐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